네, 우파 청년 4명이 뭉친 우튜브. 오늘 또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6살 대학생 취준생 이승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연 청년포럼 신보라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국정원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국정원요.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진짜. 사건이 시작이 언제였나요? 지금 몇 개월 됐죠? 그렇죠. 대선 얼마 전 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 늘어졌어. 지난번에도 한번 그 국정원여라 이제 그 어나니머스 해킹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발표 경찰 수사 발표가 이제 나와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경찰에서는 수사? 이제 네, 결과가 그 선거 개입은 아닌데 그 국정원법을 위반했다.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는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송치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이 형? 일단은 이게 사건의 발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국정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선거 개입의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문재인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방 그리고 뭐 지금의 여당에 유리한 글들을 실어 날렸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잠입하면서 이제 그 국정원녀라고 하죠. 국정원 직원을 이제 잠입해서 스토커처럼 일부러 사고도 내고 그렇죠. 일주일 동안 쭉 해서 나중에 그 집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그 국정원 직원의 차를 들이받았죠. 받았지. 그래서 이제 한참 말이 많았죠. 이런 수법은 보통 강간범들이 하는 수법이다. 아니 진짜 실제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이 어딘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알아냈죠.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을 거의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안에서 계속 나오라고 비슷한 협박을 하고 경찰들도 출동하고 소방대원 출동하고 이런 사건이 이건 처벌 안 받아요? 뭐 글쎄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개인으로 보면 이건 엄연 인권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 인권 침해죠. 이거는 경찰대 교수는 벌금 8만 원이면 된다. 스토킹법으로 그 줄기차기까지 아주 자신이 보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기가 진정한 보수다. 근데 그 사람 그 얼마 전에 무슨 좌파 무슨 콘서트인가 거기 나온 거 알아요? 거기 초청됐잖아. 자칭 보수. 앞으로의 그분의 행보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하튼 자칭 보수? 자칭 보수. 저만 보수죠. 보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표창원 교수를 보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 팔고 다니면서 보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런 썰을 좀 풀고 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죠. 수사가 경찰 수사가 뭐 축소가 됐니 어쩌니 말이 많은데 이제 경찰에서 발표했을 때는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아니 써 있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한 개에 뭐 저기 박근혜를 뽑아야 된다. 혹은 뭐 이념 좀 잘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뽑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새누리당을 직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옹호한 것도 아니고 4대강 아름답다. 민주당을 또 직접 옹호하면서 민주당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런 댓글이 아니라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국정원녀가 썼던 댓글들의 쭉 내용을 보니 이제 4대강을 이제 약간 옹호하는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이 북한 관련된 글에 있어서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쭉 보면 이게 과연 그 변호사들한테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진짜 이게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나 이게 전번 중론으로 보여진 거니까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정치의 의사표현, 이 정치 개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 아니다, 이건 뭐 정치의 개입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란 게 참 애매하지 않아요? 세상 사는 모든 만사가 다 따지고 보면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거 하나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지,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내가 저 청계천 지나다 청계천 이쁘네 라고 얘기했다고 내가 뭐 이명박 시장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이쁘다고 한 건 청계천 이쁘다고 얘기한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참 잘한 것 같다. 이거 얘기했다고 이거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도대체 정치적 의사표현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몇 개국을 순방하셨죠? 30몇 개국인가요? 가장 굉장히 많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최고이다.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이제 그 뭐지 여당 쪽을 옹호하는 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확대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팩트를 위주로 말하고 싶은 그렇지도 않은데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이게 있어요. 구조에 의하면 1.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7급 국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7급 공무원들이잖아요. 국정원도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두 번째 제1항에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요하네.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직위를 이용하여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행위. 이렇게. 그럼 어쨌든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네. 두 번째는 직위를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냐. 예를 들면 이게 해석이 막 모르겠어.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그런 거지. 교사도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교조 교사가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찬양하는 운동은 이런 걸 했을 때 그건 직위를 이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는 이게 법이 좀 그러네. 그치, 근데 그리고 그 국가정보원은 이제 또 거대의 힘 있는 집단이니까 얘네들은 일단 우리는 힘 있는 사람도 싫어해. 국민들이 그래 좀. 여하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왠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거기는 이제 그 문제가 되고 그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뭐 그러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직위를 이용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확대 해석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아무것도 활동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니까. 마스크 물고 살아야 돼. 하지 말까? 정치 아니 뭐 선거는 뭐 어차피 비밀이 유지된다고 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에는 국정원의 심리 전담반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심리 전담반이 뭐 70명이 꾸려져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밝혀지는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여하튼 이게 밝혀졌는데 심리 전담반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그리고 이게 국정원에서 공무 수행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놓고 보면 이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대한민국이 그래서 참 이게 복잡한 나라인데 이게 북한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을 하는 주요한 대남 선전 선동부가 있으니까 뭐 조평안 통일위원회 뭐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막 엄청난 대대적인 선전을 해요. 그것도 지네 북한 잘났다고는 못해. 왜 잘난 게 없으니까. 뭐 최고점을 얘기하면 세금 뭐 지네가 잘났다고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어떻게 돌리냐. 미 제국주의에 맞서서 정당한 행위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지네들이 뭐 잘할 게 없어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뭐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거 뭐 유엔 차원에서 맨날 유엔 인권 결의안 막 발동시키고 뭐 이러니까 잘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를 까. 대한민국 정부를 까요. 그리고 정부만 까는 게 아니야. 정부가 우파 정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파의 뭐 단체들부터 해서 우파 사람만 개개인을 그냥 찝어가면서 까요. 맞아. 예, 그렇게 까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황장엽 씨께서 이제 고 황장엽 씨께서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5만에서 10만 정도 추정되고 있다. 암약하고 있다. 이 간첩들이 무슨 생각할 거냐면 봐봐요. 예전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 예? 우리나라도 주장하는 정당 있지. 제일 얄다도 그런 주장을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종북주의를 끌어들이는 그 민주당을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잖아. 나가라.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할 거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주한미군 철수 시작해서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 얘기하고 뭐 제주 해군기지 반대 막 이런 게 안 먹힌다고. 왜 안 먹히냐? 미친놈아, 니네가 그렇게 달라드는데 우리는 우리 지켜야지라고 하는 국민들이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까? 국민들이 먹힐 만한 것들을 잡아내요. 광우병. 있잖아. 뭐 내강. 그러니까 정부를 계속 찜내는 거지. 왜냐하면 정부에 반정부 투자하게 되면 일단 타격을 대한민국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북한이 그런 것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보면은 저는 봤을 때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내야지 않냐. 이게 그럼 누가 할 거냐.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심리 전담반이라고 하는 운영이 국정원이 저는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게 심리 전담반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심리 전담반 그렇죠. 국가의 이익이 최후의 보루가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 내걸고 그냥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스파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참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목숨 내걸고 해봤자 그러니까. 욕이나 처먹고 이러니까 나 같은 씨발 국가정보 안 해! 월급도 씨발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 담보로 하는데 국가정보 안 뽑을 거야. 아니죠. 진짜 오죽하면 내가 아는 주오빠 안 뽑는다고? 안 뽑아. 근데 나도 알아. 안 뽑는 게 아니까 그냥 뭐 내가 뭐 국정원하고 관계도 하나도 없지만 여하튼 예, 저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이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최고의 국가 정보기관이라고 따지면 이스라엘, 모사드, 중국, 뭐 미국의 CIA, 뭐 중국에는 아예 전담으로 맡는 데가 있어요. 뭘 맡느냐면 미국에 아예 대놓고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모든 정보 빼내는 게 그냥 한 부서가 한 기구고 자체가 정보기관 중에 이름이 생각난다. 제가 말했잖아요. 명칭이 생각 안 나면 무식해 보여.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합니다. 근데 여튼 중국에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아예 군사 기술을 빼내는 아예 기관 대놓고 해. 그래서 막 스텔스기도 짜가로 만들어버려. 중국 같은 경우 기술 다 빼놓고. 이거 왜 그러냐고. 국가를 그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세상에 뭐 할지 안 할지 다 하는 게 정보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감증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내가 녹아 있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쪽에서는 저 물타기 한다 그래 또 괜히 또 뭐 북한 핑계 대고 할 말은 많아요. 안보 핑계 대면서 뭐 그런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은 딴 건 모르겠고 물론 형이 하시면 저는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옳으신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번 사건은 일단 뭐 국정원녀가 쓴 댓글이나 이런 게 전혀 저는 정치적 어떤 국정원법에도 사실 그거 위반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좌파가 딱 들으면 뭐라고 하냐냐? 니는 수고 꼴통이라서 그런 생각해!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런 거는 뭐 알아서 청취자분들이 판단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의 사이트를 뒤졌어요. 근데 뒤진 게 뭐 불법으로 뒤진 게 아니고 진행 그때 한대련이었네? 한총련이었을 건데 2002년 한 총련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그쵸, 한 총련에 연사업 계획을 쭉 나온 게 있어요. 1번 뭐 2번 뭐 다 그게 처음에는 뭐 그런 게 간에는 그런 게 빠삭하잖아. 세계 정세가 어떻고 세계 정세는 핵심은 뭐냐면 미제국주의대로 이게 핵심 끝 없어. 두 번째에 대한민국의 정세는 미제국주의에 놀아나는 그래서 반정부 투쟁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어요. 쭉 근데 그때 당시 2003년도는 이제 반정부 투쟁까지는 아니겠지. 왜냐면 좀 친한 자기네들하고 좀 친한 정권이니까. 근데 여하튼 거기에 내용이 보면 뭐냐면 2003년도에 앞으로의 인터넷 활동을 대폭적 강화를 한다라고 내용이. 근데 그게 뭐냐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배가 쭉 문건을 저한테 쭉 2개를 주면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의 대남 선동부에서 나왔던 지령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인터넷 시장을 장악해라. 그래서 2003년도 그때 당시 한 총련의 연사업계획 중에 인터넷을 장악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연사계획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너 팩트 가져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팩트는 안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 기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5만 명 간첩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뭐 서울시에 들어갔잖아.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지금 우리나라 간첩 널렸어요 지금. 난리가 아닌데. 여하튼 뭐 간첩을 잡는 데서 다 국가 기밀을 이러이러한 통로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를 국정원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 왜냐면 이걸 안 건드리고. 왜냐면 거기서 이제 간첩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거에 간첩에 그냥 같이 놀아나 주고 막 같이 협조해주는 공조자들을 잡아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하튼.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국정원의 사건이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죠. 뭐 자본주의 지켜봐야 하는데. 검찰과 경찰이 밝혀주시겠죠. 네. 그리고 그 너무 치졸했어.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막 차 들이받고 나는 좀 귀에 이렇게 눈앞에다 귀 대고 있고 이렇게 그 관음증에 이렇게 아저씨 얼굴 보이셨던 분이 안철수 캠프 네, 선거날 보이시더라고. TV 조선에서 낯익은 얼굴이 TV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재밌네. 뒷자리에 딱 앉아 계셔. 뒷자리에? 그렇군요. 팩트만 얘기합시다. 뭐 그 아저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보였다. 그 관음증 할아버지가 안철수 캠프에서 보였다 정도. 그 정도 우리는 팩트만 말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런 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진짜 뭐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 뭐 종북주의자들이나 혹은 이 간첩들을 추적해 나가는 하는 과정으로서 미끼를 던지는 거일 수 있잖아요. 이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의 다양성 차원에서의 접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지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 부분이. 근데 일단 좀 문제가 국민들 정서 자체가 국정원이라는 그 기관이 네. 여당 편이다 무조건 새누리당 편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해인데 새누리당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정원이 완벽하게 저는 정치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기관이 완전 정치적 독립을 자꾸 깨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맞춰주는 게 국가정보원인데 근데 다른 나라는 다 비슷해요. 미국 국가의 이익에 있어서 언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 민주당이 싸우는 거 봤어요? 기본인데. 무조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기관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언제 자기 국익에 있어서 반하는 거에 있어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안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밝혀졌죠. 그쵸. 뭐 이번 어떤 종편을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가정보원 대북 라인이 무너졌다. 그리고 38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이 와서 증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시끄러웠어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국정원 관련된 일이 매우 시끄러웠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원 원장이 그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죠. 그게 뭐냐 NLL 우리의 그 여기에도 직접 가담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믿고 진짜 목숨 걸게 아니 무슨 목숨 걸으라는 거 절대 아니고 그렇게 아무튼 여하튼 걸고 있어요. 그렇게 좀 이렇게 국가정보원을 이거 진짜 자꾸 국가정보원 가지고 뭐 지금 새누리당의 그런 입장이죠. 야 수사 결과 좀 지켜보고 좀 조용히 좀 있자. 정치적인 이용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자? 그러면은 다 국정조사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떠들어대냐. 정치적으로 떠들어댈수록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뭐가 어찌됐든 간에 그걸 막 캐내는 과정 속에서 국가 기밀이 노출되면 어떻게 될 건가 대한민국이. 참. 그러니까 국정원은 참 조용하게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야 되는 거는 참 국정원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 또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수사과장이 누구죠? 권은희 이게 호남의 딸. 이게 재밌어. 광주의 딸. 광주의 딸이라고 누가? 문희상. 네.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의 딸을 지키겠다. 광주의 딸 호남 딸이 아니야. 광주의 딸이라고 했어요. 광주 출신이거든. 광주 전남대 운동권 출신. 동양시네.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 출신인데 광주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 전남대 갈 뻔했는데 내가. 광주만 책임져요. 광주만. 민주당은 광주 건가? 국정원 영화 누구냐? 전북 출신입니다. 그래 씨 광주의 딸이고 전북의 딸이 아니야? 나 전북 사람인데. 여기는 광주니까 광주의 딸. 여기 광주의 딸은 진짜 광주의 딸은 우리 신보라.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정한. 여기도 광주의 딸은 신보라 대표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향을 위해서. 이게 진짜 음지에서 일하고 양재를 지향하는 보라 누나야. 국정원보다 이 누나가 훨씬 더 그래. 여튼 이번 국정원은 하여튼 너무 시끄러워 국정원에. 근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좀 웃기지 않아요? 근데 사실 물론 국정원 요원도 이제 뭐 화이트 뭐 블랙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가정보요원인데 그렇게 스토킹 당하고 이렇게 꼬리를 밟힌다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네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뿐만 아니라 뭐 언제는 누구지? 갑자기 까먹어.
제가 시험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갖고 아니 아니 얼마 전인데 네네. 누구를 이제 그 미행을 하는데 했대요. 업무상 미행했는데 걸린 거야. 왜 걸렸냐면 애가 뭐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장에서 미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위에서 까마귀 양복 이렇게 보고 있고. 진짜?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안 거야. 자기가 지금 뭐 당하고 있다는 걸 안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당신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지. 근데 이 국정원 직원이 도망갔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그 공중전화 박스로 도망간 거야. 뭐야? 그럼 이제 나오라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지금 의심받고 있어. 내가 미행에 걸리게 생겼어. 근데 얘가 내 문 앞에서 막 문득 나와, 새끼야. 너 누가 뭐 하는 새끼야? 막 이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면 문 열고 나서 팍 때린 다음에 기절시켜. 아니, 그게 맞잖아. 그게 국가정보원 요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국정원 요원이면. 그럼, 왜냐면 자기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건데, 걸리면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되는 그게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보는데, 거기서 어버버 하다가 경찰서에 간 거예요. 경찰서 가서 이제 들어간 거야. 이다 이런. 그리고 언제쯤 일이야 그게? 저 들었는데 얼마 전이었고. 맞아, 나 좀 이거 들었어. 그리고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뭐 그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뭐 산업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 호텔 직원한테. 잠입했다가. 이런 거 보면 진짜 국정원도 참 우리나라 우리 최근에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7급 공무원 드라마 나오는데 완전 드라마 보면 멋있어. 날라다니고 막 총 쏘고 막 국가를 위해 멋져고 하는데 사람도 있어요. 멋있다 있으니까. 그 국정원 자체도 약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들도 좀 그 어떤 역량에 있어서 좀 자기 개발을 말하면 웃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거 확실히 하고 훈련도 하고 강화. 좀 사상적으로 무장도 하고 적어도 국가정보원 기관에 있을 사람들이면 그런 진지 아닌지 구분하는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은 좀 갖춰져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뭐 순주 씨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박 대통령께서도 뭐 국정원의 뭐 대북 라인을 더 강화하고 해외 라인 업무를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 특수해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정보기관 같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트 이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산업 스파이부터 시작해서 뭐 산업 스파이를 막거나 혹은 하거나 그건 하는데 대한민국 특수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여기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많은 간첩들뿐만 아니라 요즘 맨날 그 인터넷 우리 대한민국 인터넷 보급률 1위 넘버원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막 키보드 워리어들 돼가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좀 제일 위험한 국가인데 다른 나라의 수준에 비해서 턱없이 못 미쳐요. 진짜. 그러니까요. 국민들 수준이라든지 먹혀봐야 알지. 공산당한테 그런 위험한 발언.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시끄럽게 살아있는 아무튼 뭐 그래서 이번 사건 그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치권 아직 하면 되고. 근데 국정원은 국정원 나름대로 좀 열심히 좀 조심하고 조심하자는 얘기가 뭐 나쁜 짓 하는 걸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쁜 짓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신들의 어떤 임무의 중요성과 또 그거에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좀 정말로 음지에서 일을 해야 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지향해야지. 자꾸 양지에서 일하려고 그래. 그렇죠. 수영장에서 까만 양말 입고. 진짜 웃기다고. 어쨌든 아무튼 양측이 다 서로 반성하고 더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이거 참 교과서적인 그 마무리 멘트.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항상 마무리는 이래요.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러저러 문제네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거에는 민주당이 다 들어가 있어. 다 걸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지금. 그렇네. 뭘 해도 밑바닥에 민주당만 비판하다가 이거 진짜 민주당 헌정 방송 야씨. 이게 진짜 양파 까도 끝이 없어. 까도 끝이 없어. 네, 어쨌든 뭐 그럼 오늘은 또 이렇게 짧게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또 알토란 같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